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이 나올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바로 다물권자로부터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법률도 보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 두 가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물권자 관련해서는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같이 중요한 규정 보겠습니다. 자, 39조를 보시면요,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가 첫 번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공유자 중에서 한 명만 조합원,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고, 2호를 보면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 이 경우에도 대표로 1인의 조합원만 본다는 건데, 자, 1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요, 배우자 포함되고요. 근데 배우자 중에서도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도 다 포함해서 1세대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으면 대표 조합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이혼을 했다. 조문을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혼을 했다. 아니면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를 한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세대로 묶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호가 이제 이런 물건지를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기는 한데, 3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소유자, 한 명의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냥 한 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뛰고 핫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쪼개서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조합의 사업 처리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고, 또 투기의 대상도 되고 하니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76조예요. 76조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계획인데, 관리처분계획은 이제 조합원한테 뭐 분양권을 몇 개 줄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하는 그런 거죠. 그 기준에 6호를 보시면요,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공급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앞선 조문에서 본 거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뭐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한 명이 갖고 있던 거를 나눠 팔게 했을 때 그냥 조합원 한 명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을 한다라고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물권자가 되면 이제 주택이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판결 두 가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2020도 36724 판결인데요. 요 사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분이 1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러니까 기준 시점 이후에 이거를 12명한테 각 양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제 모두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이제 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조합원을 정해서 한 명한테만 분양권 하나를 줄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대법원이요, 이렇게 조합이 나머지를 다 현금 청산자로 정한 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봤거든요.
보시면요. 대법원은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니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러 개를 양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한 명의 조합원이고 하나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진다 라고 봤어요. 굳이 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냐, 법에서 다 설명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6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세대 또는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1주택 공급할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한 명으로부터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에 대한 거는 명시적으로 안 적혀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법의 제도 취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명한테 판 경우에도 1세대로 보고 1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은요, 2022도 56586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도요, 이제 서울 서초동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이고, 와, 여기는 남편분이 26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와이프분이 1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누군가에게 팔고 와이프도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산 사람들, 그리고 와이프로부터 산 사람들, 이 경우에 각각 한 채씩을 받는지 아니면은 어차피 한 세대에 속했던 부부로부터 양수를 했으니까 올 토탈에서 이제 한 세대만 분양권이 나오는지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이 입장을 굉장히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경우에도 대표조합은 한 명 정해야 되고 분양권 하나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대법원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도시정비법 제39조의 2호 그리고 3호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2호에서는 같은 가족끼리 나눠 가져봤자 하나다라고 본 거고 3호는 한 명이 여러 명한테 팔아봤자 하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부부가 여러 명한테 판 경우, 그러니까 2호와 3호를 중첩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 취지상, 네, 법 규정상으로는 막 해석의 여지가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정리해주는 곳이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1주택이다 라고 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되는, 재건축되는 곳에서 분양권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뭘 적으셔야 된다? 특약으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도록 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 말만 믿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매도인이 뭐 다주택자여서, 매도인의 가족이 다주택자여서 나한테 현금 청산만 되고 분양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분양권이 안 나옴과 동시에 계약 해제시키고 매매 대금 돌려받고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또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문구상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본 계약은 분양권이 나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뭐 매수인에게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시면 되겠죠.